그다음에 교재는 16페이지 피시고요.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나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책임이요? 작성 책임. 책임은 누가 져요? 네, 경영자가 지는 겁니다. 사장님이. 왜냐면 사장님이 대표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잘못됐을 때 책임 누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대표자가 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 회계 담당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회계 담당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면 회사 관련돼서는 책임을 질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 라인이라는 걸 타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제권자가 누구예요? 사장님이죠. 그래서 회계가 잘못됐을 때에 책임은 누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잘못한 거 아니면은 모든 책임은 사장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월급이 센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 한 명에 따라서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교재는 18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와 영업성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기업의 재무상태 첫 번째로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자산. 그래서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화 플러스 채권으로. 뭘로 되어 있다고요? 재화 플러스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뜻이 뭐냐면은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산적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그래서 그 다음에 채권은 뭐 할 돈이 있는 거예요? 받을 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치는 뭔지 아시죠? 가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유채물은 뭐예요?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있을 유자예요. 그래서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 만질 수 없는 거. 우리 못 만지는 것 중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상표권 아니면 저작권. 이런 것들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나훈아 씨 있잖아요. 나훈아 씨가 이혼 소송 걸렸을 때 이혼 소송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이제 분할 소송 걸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작권 분할 소송도 있었어요. 나훈아 씨가 한 달인가 1년 어떤 1년에 몇 천만 원으로 저작권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거 이제 분할 소송 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저작권은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는 있어요?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얘는 연예인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 특히 가수로 키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저기 작사 작곡을 꼭 가르치십시오. 왜냐면 작사 작곡 잘하면은 자기가 노래 부른 것 같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저작권이 70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갖고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지? 봄 되면은 그 누구였죠? 벚꽃 관련된 노래 부르신 분? 그분은 뭐 계속 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덜 들어올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잖아요. 과거보다는. 근데 어쨌든 그거 갖고 계속 꾸준히 벌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상속도 돼요. 나 가면은 내 자녀한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이제 가수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작사, 작곡까지 하면 더 좋죠. 근데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거는 이제 자산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화하고 채권은. 그래서 뭘로 나눠지냐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 자산으로 나누어져요. 뭐하고 뭘로 나누어진다고요? 유동하고 비유동.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요거는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죠. 돈은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유동이에요.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나가는데 1년 이내예요? 1년 이후예요? 1년 이내죠? 솔직히 일주일도 안 걸리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은 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유동, 비유동? 비유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면 몇 년 이상 끌고 다녀요? 1년 이상 끌고 다니죠? 네. 그 다음에 컴퓨터. 요것도 유동, 비유동? 비유동. 네. 그 다음에 A4 용지. 요건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동이죠. 왜냐면 A4 용지 몇 년 안에 써요? 1년 안에 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고 있다가 빨리 없어져. 그러면 유동이 되는 거고, 천천히 없어져.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은 뭐 당잔이, 재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런 건 나중에 볼 거예요. 일단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누는데 기준은 몇 년이라고요? 1년이에요. 부채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 부채하고 비유동 부채인데 교재는 20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다가 넘어가는 파트 있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넘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험에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와도 나올 확률이 적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유동 부채하고 무슨 부채요? 비유동 부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요 유동하고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도 몇 년이요? 1년이에요. 몇 년이요? 1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릴 때 이렇게 빌릴 때 있잖아요. 한 달 후에 갚을게. 그러면 유동이 되는 거예요. 2년 후에 갚을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몇 년이요? 1년 기준. 근데 이런 거는 안 외워요. 왜 안 외우냐면 이런 건 안 내요. 시험에.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리고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시험이 이론하고 실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좋은 게 뭐냐면요.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론 실기를 같이 봐요. 대부분 이론 따로 실기 따로 보죠. 대부분 시험들이. 그래서 따로따로 보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론에 있는 건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커말 자격증 갖고 계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커말 이론 볼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가 있냐면 아 이거 프로그램에 넣으면 다 말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저희 시험은 두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찾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찾으십시오라고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잘 숙지했다가 활용하시면 되세요. 저도 시험 볼 때 저도 사람이잖아요. 다 기억 안 나요. 그럼 프로그램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또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은 사이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문제. 나 오늘 잠이 너무 안 와. 그럴 때는 풀어보시고요. 그거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잠 안 올 때 책 보면 진짜 잠 잘 와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올 때는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해요.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봐요. 그러니까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잠이 좀 오더라고요. 너무 잠이 안 올 때. 그 다음에 교재는 26페이지. 여기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기업에 무슨 성과라고 있으세요?
경영성과. 그래서 경영성과가 뭐냐면은 거기 보이시는 것처럼 영업성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 정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일정 기간의 기업의 무슨 성과요? 경영성과. 근데 손익계산서의 뜻이 뭘까요? 손익의 뜻이 뭐예요? 손익. 네, 손해받느냐, 이익 났느냐. 그 다음에 여기 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 났는지, 이익 났는지 계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 회사 이익 났네. 아니면, 우리 회사 손해 났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익 나야 돼요? 손해 나야 돼요? 이익 나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 나는 회사는 오래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그만둘 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우리 회사가 매출액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월급을 뭘로 주냐면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계속 다녀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죠. 그래서 저 그만두고 인수인계하고 3개월 후에 지나가는데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 그 내역서 뽑아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2달치 미납. 그 없어진 회사가 2달치 돈이 없으니까 4대 보험 못 냈겠죠. 그래서 2달치 미납이라고 거기 건강보험 내역서 띄면은 거기에 떠요. 2달치 미납이라고. 근데 참 그래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면접 볼 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어가서 내용을 봐야 할 수 있으니까 참 이게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와요. 수익하고 뭐야? 비용. 그래서 수익 그러면 돈 버는 겁니다. 뭐 버는 거요? 돈 버는 거. 비용 그러면 뭐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수익이 비용보다는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요때는 이익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면 뭐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겁니다. 라고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가 많은 게 좋은 거다? 수익이 많은 게 좋은 거다. 왜냐면 수익이 많아야 다른 데 또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 정도만 보시고요. 교재는 37페이지.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은요, 회계의 거래. 그래서 거래의 정의 보시면, 기업이 영업활동의 결과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 그러면 이거예요. 저희가 배울 게 5가지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증감하는 거. 증감의 뜻이 뭐냐면 증가하거나 뭐 하는 거요? 감소하는 거. 요거를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일 쪽지 시험 볼 게 총 몇 개라 그랬죠? 3가지라 그랬죠. 몇 가지라 그랬어요? 3가지. 그래서 지금부터 적어 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드린 것 중에 그 이론 정리라고 드린 거 있죠. 거기 빈 공간에다가 하나만 좀 그려주세요. 이게 거기에 빠져 있는데 교재는 38페이지의 내용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써드리는 내용하고 조금 틀려요. 거기에 있는 건 이론적인 거고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실무 쪽이에요. 여기 잠시만 봐주십시오. 요게 T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T계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T계정.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사람들이 직접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해주세요? 프로그램이 다 해줍니다. 또 여기 가운데 선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있잖아요. 앞으로 회계하는 사람들은 왼쪽이라는 말 안 써요. 뭐라 그러냐면 차변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 했었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원리 원칙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왜요? 1 더하기 1은 몇으로 하자 그랬어요? 2로 하자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들끼리는 왼쪽이라고 하지 말자. 뭐라 그러자? 차변이라고 하자.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화장실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요? 대변. 그래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뭐요?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은 안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예요? 차변 아니면 대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게 5가지 있고요. 대변에 오는 게 5가지 있어요. 그래서 총 10가지예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이에요. 뭐가 늘어나면요? 자산.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수익이 늘어나면 대변,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차변,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 요렇게 10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저희가 공부할 때. 그래서 요 10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왜 외우셔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면 어느 변에 쓰자? 차변에 쓰자. 자산이 줄어들면은 대변에 쓰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달 반, 3개월 가까이에서 배우는 게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딴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순서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 거래라는 게 요 5가지가 늘어나거나 뭐 하는 거요? 줄어드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거기 밑에 보시면 일반적 거래라고 있어요. 교재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적 거래. 그래서 지금 저희 페이지 37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밑에 보시면 무슨적 거래라고 있으세요? 일반적 거래라고 있으시죠. 근데 저는 일반적 거래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거래가 아닌 것.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을 일반적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주문, 계약, 약속, 그 다음에 채용, 담보 이런 것들을 일반적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문해요, 안 해요? 하죠. 대표적으로 음식 주문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음식 주문을 해도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회계에서 거래가 되려면 요 10가지가 늘어나거나 뭐 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네. 근데 왜 아닌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치킨을 먹고 싶어서 치킨집에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치킨 사장님이 치킨을 뭐 할 거예요? 튀기시겠죠. 근데 내가 주문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없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치킨집 사장님이 열심히 치킨을 튀겨서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치킨을 받고 그분한테 뭐를 드리죠? 돈 주죠. 그러면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치킨이 늘어나고 돈은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발생해야만 뭐가 되는 거세요?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우리 계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근데 계약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이걸 사기로 하는 거잖아요. 아직 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약속. 우리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아는 사람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동창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면은 잠깐 대화하고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뭐 먹재요? 밥 먹재. 예,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왜요? 다음에 안 만나니까. 예.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는 아직 뭔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채용. 이제 우리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근데 회계에는 인원수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인원수는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채용했을 때에도 거래는 아니에요. 그 대신 채용한 사람한테 뭐를 주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죠? 월급 주죠. 월급 주면 그때는 거래예요. 왜냐면 회사 돈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네. 그래서 이 거래가 되려면은 무조건 늘거나 뭐가 해야 돼요?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담보. 네. 담보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담보가 이렇게 생긴 담보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주택 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담보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집 살 때. 아까 제가 5억짜리 집 살 때 빚이 3억이라 그랬잖아요. 그 빚이 대부분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뭐요? 담보대출.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이 담보라는 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면서 이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뭐 하겠다? 팔아서 돈을 갚겠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 담보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다가 저도 뉴스 잘 안 보는데 혹시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뉴스 보시다가 요즘에 공매 경매가 늘어났대 라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요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못 갚으면 뭐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보험료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보험료 몇 달 밀리면 안 되죠? 3개월 밀리면 위험해져요. 네, 해약되고 막 해지되고 합니다. 대출도요. 3개월 동안 이자하고 원금 안 갚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주택담보대출 팔아먹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파냐면 채권 추심업체라고 있어요. 돈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다가 팔아 넘겨요. 네, 그래서 2달만 넘어가면은 팔아버립니다. 은행에서 어떻게 보냐면 2달 동안 이자를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해버려서 채권 추심업체들한테 팔아먹어요. 이거를. 네. 그러면 채권 추심업체들한테 넘어가면은 은행보다는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전화해갖고 막 괴롭히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 해요? 하는 업체들도 있죠. 불법이긴 하지만. 네. 막 전화하는 것도 원래 불법이고 네, 막 집에 찾아오는 것도 원래 불법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그런 거 잘 안 가리잖아요. 뭐 받는 게 중요하니까? 돈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돈 빌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빨간 딱지 붙여서 공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분들 보면 저희 와이프도 약간 돈의 개념이 좀 없으신 분이신데 빚 관련돼서 대출 관련돼서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 외로. 왜냐면 맨날 TV에서 뭐 5억이 어쩌고 저쩌고 10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거 빚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어떤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 대출도 잘못 받으면 큰일 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대출을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저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냐
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제일 안 맞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저희 와이프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됐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싸웠죠.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를 세계평화주의자라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반대로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에도요, 항상 이 마인드로 시작해요. 이건 전반에서 얘기 다 하는데, 우리 반 사람들은 다 떨어질 사람들이야. 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한 명이라도 더 붙일까? 항상 그것만 고민해요. 그래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도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기존에는 원래 학원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 너무 힘들어요. 학원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게. 왜냐면, 찍어야죠. 또 따로 또 파일 바꿔야죠. 링크 올려야죠. 얘 따다가 또 학원 홈페이지에다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편한 게 뭐냐면 올려만 놓으면 보기도 쉽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요즘에는 뭐 60, 70대 분들도 유튜브 다 보는 건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튜브로 올리니까 저도 편하고 보시는 분들도 편하고. 그래서 회계에서는 요 5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으면은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와도요, 90% 이상 맞춰요. 근데 왜 맞추냐면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쪽지 시험 안 봅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교재는 38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래의 몇 요소라고 있어요? 8요소라고 있어요. 몇 요소요? 8요소.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외울 때에 2개를 더 추가했어요. 몇 개 더 추가했어요? 2개. 여기 보시면 거기 교재에는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발생이 증가해요. 근데 저희는 몇 가지 더 적어드렸죠? 2개 더 적었죠. 여기 수익 감소랑 무슨 감소요? 비용 감소.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요. 이론에서는 요 수익 감소랑 비용 감소가 잘 안 나와요. 원래는. 잘 안 나오는데 간혹 가다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뭐 했어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돈 벌었죠. 맞죠?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건 팔아서 물건 갖다 줬는데 이틀 후에 전화해갖고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면 여기 불량 났으니까 반품하겠대.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았어서 수익 증가가 됐었는데 수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론에서는 수익의 발생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수익의 발생만. 근데 실무에서는 발생만 있는 게 아니라 감소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10가지로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원래는 몇 가지라고요? 이론에서는 8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요거는 좀 중요해요. 요게 가장 기본인데요. 거래의 이중성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의 이중성은 제가 아까 왼쪽을 뭐라 그랬죠? 차변이라 그랬죠. 오른쪽을 뭐라 그랬어요? 대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다 쓰는 걸 거래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이중의 뜻이 뭐죠? 2번이죠. 그래서 차변에다가도 쓰고 대변에다가도 써서 항상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100원이 있으면 오른쪽 대변에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거래의 무슨 성이라 그래요?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요. 거래 이중성 보시면 거래는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차변의 요소가 발생하면 반드시 어느 쪽도 발생해야 돼요? 대변에도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차변과 대변 양쪽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두 군데 나타난다. 그래서 무슨 성이라 그래요?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나타나면 이중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양쪽에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쭉쭉쭉쭉쭉 넘어오셔서 47페이지. 그래서 47페이지 보시면 분계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분계.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 시간에 그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푼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거 연습하는 거예요. 뭐 연습하는 거예요? 분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볼 때까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분계를 한 1000개 이상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도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종류가 좀 많긴 한데 기본적인 거 잘 지키시면은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래 내용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뭐 하는 거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늘어나거나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이제 그거를 보고 분계라는 작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차변하고 대변에다 작성하는 걸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분계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많이 중요해요. 왜 많이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한 50점 정도가 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계가 안 되면 일단 자격증을 못 따요. 그리고 회사 가셔서 모두 못 해요. 업무도 못 봐요. 왜냐면 격리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분계거든요. 거래 보고 분계해야 되는데 이 분계가 안 되면은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사 가셔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2년 전에 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제가 간혹가다 야간반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야간반은 한 달 코스예요.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이니까 한 60시간 정도 돼요. 그럼 거긴 진짜 속성으로 완전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설명을 해요. 왜냐면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야간반에서 땄어요. 야간반도 자격증 딸 수 있게끔 수업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주간과 야간의 차이점은 주간은 저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거고 야간은 혼자 해야 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직장 다니면서 하시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셨는데 그 자격증 따고 취업하신 분이 다른 분 소개로 왔어요. 근데 그 소개해 주신 분이 한 2달인가 3달 후에 놀러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요즘 힘들어 한다고. 예, 근데 그 힘들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 갔는데 요게 잘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분계가. 근데 이제 더 짜증 났었던 거는 거기 직장 상사분이 대놓고 이 얘기를 했대요. 너 자격증 어떻게 땄냐고. 너 자격증 있는 거 맞냐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자격증이랑 실무랑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자격증은 그냥 내가 요쪽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냥 증명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자격증 없다 그래서 일 못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일 잘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설명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취업하시는 분도. 근데 그 검증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격증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자격증이 많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 공부 열심히 했구나.
성실하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자격증 하나 따려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내가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격증을 취업할 때 필요한 거지. 근데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일을 잘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가셔서 그 회사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공부라는 게 꼭 뭐 그 업무적인 공부도 있겠지만 사람 간의 사이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이거는 플러스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3년 동안에 9군데를 다녔어요, 회사를. 진짜로. 어렸을 때. 3년 동안 9군데면은 한 군데당 3개월도 안 됩니다. 아니다. 3개월 조금 더 되는구나. 근데 사이에 놓은 거 치면은 한 군데당 평균 3개월이 안 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사이에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지금도 솔직히 잘 못해요. 수강생분들하고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그 일적으로 연결되어 계신 분들하고는 솔직히 잘 못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왜 그러냐면 내 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세요. 대부분 학원 강사분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자기만의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수업 못해요. 왜냐면 내가 수업하는데 내가 별로야. 그럼 수업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 난 내가 제일 잘 가르쳐 이런 마인드로 대부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은 누가 옆에 와서 툭 건드리면은 그냥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 부릅뜨고 덤볐죠. 막말로.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인으로서는 100점 만점에 빵점짜리 사람이었죠. 한때. 왜냐면 적응을 못했으니까. 회사 가서 업무적으로는 누구한테 뒤지진 않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술, 담배를 일단 못하고 남자는 일단 어느 정도 어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울리는 거에 잘 못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아웃사이더 개념? 약간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 게 대부분 1인이잖아요. 혼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내가 관리하고 케어해서 자격증 따서 이렇게 수료시켜드리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회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 같이 하는 거에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직장 상사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만 맞아도 버틸 텐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는.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많이 느꼈었던 게 직장 상사인데 나보다 몰라. 그러면은 약간 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에 좀 자주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3년 동안 9군데 다니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저처럼 살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나마 잘 풀린 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풀릴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 봤더니 재방송이었는데 거기에 저보다 더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2년 동안 12군데 다녔대요. 근데 그게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결론은 내가 적응을 뭐 하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장 상사는 뭘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그런 거 어느 정도 맞춰줄 줄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모든 수업에 다 얘기하는데 만약에 학원이 안 좋아지면 내가 원장이라면 절 제일 먼저 자를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이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맨날 그거 하거든요. 손 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오너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 하겠죠. 근데 그 곁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 시작하면은 우리가 힘들어질 걸 아니까. 근데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회사 그만두시는 분 중에 90% 이상은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느 수강생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4년 동안 잘 다니던 회사였는데 한 달 전에 새로 온 직장 상사가 있었대요. 그 사람 때문에 한 달 만에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 맞아서. 일하는 것부터 해서 사람 상대하는 것까지 너무 안 맞아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주 만에 자격증 따고 수료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적응해서 자격증 따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가 종종 제 실패담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누가 주변에서 좀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한마디도 안 들려요. 왜냐면 내가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냥 짜증만 나고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 좀 하시라고 제가 요런 것 때문에 그만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9군데 다니면서 7명이 괴롭혔거든요. 저를. 그 중에 6명은 이해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요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나한테 이랬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는데, 한 명은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해되시는 분은 왜 그랬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게. 근데 한 명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여자분이셨는데 좀 괴롭히는 게 좀 특이 케이스여 갖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글 쓰는 걸 좀 잘한다면 저는 글 쓰는 거 빵점인데, 제가 만약에 글을 잘 쓴다 그러면 이미 제목까지 정해놨어요. 갑과 을이라고. 예. 제가 그 7명한테 당한 거 이렇게 하면은 영화 한 편 나오거든요. 예. 근데 워낙 글을 못 써서 나중에 혹시 나중에 늙어갖고 글 좀 잘 쓰면 한번 써볼까. 예. 단편 영화로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목은 마음에 든다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시면 전기 있습니다. 요즘엔 전기 안 해요. 이 전기가 뭐냐면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작성하는 걸 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엔 장부 작성 안 하고 뭐 하죠?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지금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54페이지.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기업의 장부 조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주요부라고 있어요. 무슨 부요? 주요부. 요거는 전산회계 2급에만 나와요.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는데요. 요 분계장은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랑요? 분계랑.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이거랑 관련 있는 거예요. 전기랑. 우리 회계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하고, 분계한 거를 옮겨 적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요? 세 가지. 그래서 분계하는 데를 무슨 장이라 그래요? 분계장. 그래서 중요하니까 무슨 부? 주요부. 그 다음에 옮겨 적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옮겨 적는 것도 중요하니까 요거를 주요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작업들을 지금은 다 어디에서 해요? 프로그램에서 모든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미리 조금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 한 목요일 내지 금요일 날 실기를 나갈 거예요. 그럼 실기 나갈 때 타자를 좀 치셔야 돼요. 그래서 타자가 좀 느리시거나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조금씩 연습은 해 놓으십시오. 근데 엄청나게 빠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빠르면은 본인한테 유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타자 연습 조금씩 해 놓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아까 그 한 장짜리 있었죠? 그거 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